저희 지마켓 옥션에서 지금 저희 교육하고 있고요. 오늘은 왕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포토샵 기초라는 과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수업에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처음 만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내용이신데요. 먼저 저는 강사 김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약간의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컴퓨터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픽 자격증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격증을 다 땄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자격증이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27개의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 저는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요. 컴퓨터 독학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것들도 당연히 독학으로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실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본다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 넘어가는데 1.5번이 없어가지고 2번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책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적도 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것들을 잘못 눌렀을 때 포토샵에서 더 이상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 그런 오류 같은 것들도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저는 빠르고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클릭은 한 두세 번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 설명이 좀 더 많이 어려우시다면 화면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따라오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수업 순서대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더듬나요? 수업 순서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저랑 같이 포토샵의 이론 부분을 먼저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어떤 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옛날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 포토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열어보기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포토샵이 깔려있지도 않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분명히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포토샵을 처음에 켜보셨다가 그냥 꺼보신 적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오늘 켰으니까 오늘 할 건 다 했다 이런 생각도 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하고 싶으신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품을 이쁘게 꾸며서 많은 판매를 올리고 싶다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길을 오시다가들 많이 만나게 되는 광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광고들은 다 포토샵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처음에 나온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겨울 왕국인가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 애니메이션 어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디즈니라는 곳은 아시죠? 네, 디즈니라는 회사의 경쟁사는 어딜까요?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나왔던 곳. 픽사라는 회사였죠. 픽사라는 회사가 처음에 토이스토리나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너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맨날 그리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러면서 픽사를 다녔던 어떤 직원이 자기 형이 하버드대 그 컴퓨터 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말을 했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나왔던 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버전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이걸 좀 더 대중화로 하기 위해서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면서 버전이 1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게 CS 7이라고 해서 CC라는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버전으로 얘기하면 14버전이 되겠습니다. 저는 포토샵 5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천이 된 건 거의 9년, 10년 정도가 변천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깔려 있으신 컴퓨터의 포토샵이 비록 뭐 CS2다, 아니면 5다, 8이다 하더라도요, 우리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거, 오픈마켓에서 사용하는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그렇게 많은 차이를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하는 내용으로 해서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이 이미지의 차이점부터 잠시 보시겠는데요. 자, 왼쪽에 있으신 이미지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똑같은 이미지인데 확대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찌글찌글한 것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죠? 오른쪽에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떤 이미지가 더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오른쪽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비트맵 방식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벡터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비트맵 방식이라는 건 사진 촬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들 있죠. 또는 컴퓨터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다 이 비트맵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픽셀이라고 불리는 작은 점들이 찍혀서 이 점들로 색깔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빛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밝은데 여기는 어둡죠. 이런 것을 사진을 찍으면은 점을 찍어서 따다다다다다다 색깔의 정교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맵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요. 자, 벡터 방식이 아까는 좀 더 좋아 보였는데 왜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느냐? 얘네는요, 점과 점을 이루어 있을 때 X좌표, Y좌표를 해가지고 컴퓨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딱 부러지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아니라면 로고 이미지들 있죠. 그럴 때에는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이 벡터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트맵 방식이라는 이미지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저장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포토샵의 저장 방식인 PSD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PSD라고 하는 거는 포토샵 도큐먼트의 약자인데요. 포토샵에서 생성되는 기본 파일이고, 이것은 포토샵이 없으시면 열 수가 없는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니까 당연히 저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구매자들은 어때요? 우리 구매자들은 포토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에다가 PSD 파일을 올리면은 내 구매자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JPG나 GIF, PNG라는 기본적인 컴퓨터의 저장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JPG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의 압축률이 뛰어나다는 건 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미지 화질을 많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GIF라는 이미지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요, 색깔을 256개까지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의 색상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PNG라는 거는 JPG와 GIF의 장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JPG보다는 다소 용량이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 페이지에서는 JPG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주 업체에다가 디자인을 의뢰를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를 만드셨어요. 그러셨을 때에는 꼭 PSD라는 원본 포토샵 파일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JPG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을 꼭 받으셔야 돼요. 두 개의 파일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JPG로 만들어지면 이미지를 압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글씨를 고치고 싶다 하더라도 글씨를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포토샵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글씨라는 레이어가 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SD라는 원본 파일, JPG라는 내가 구매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파일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꼭 저장한다는 거,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배워보실 겁니다. 포토샵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토샵의 기본 화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쪽에는 메뉴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툴박스가, 오른쪽에는 패널이라는 것이, 가운데는 작업창이 되어 있는데 메뉴와 작업창 사이에는 툴별 옵션 메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들이 딱 위치가 해져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포토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컴퓨터와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하세요. 여기에서 움직이렴, 그리고는 마우스로 그냥 긁으시고, 색칠을 하렴, 그냥 긁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사를 받고 싶다, 나사를 조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연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무슨 연장이 필요하십니까?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하죠. 그 드라이버가 뭐가 있어요? 십자도 있고 일자도 있죠. 다양하죠. 그런 것들을 골라야 돼요.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색칠을 한다, 이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 연장을 이 툴박스라는 곳에서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와 대화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이동을 하고 싶다면 툴박스에서 이동이라는 툴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색칠을 하고 싶다면 색칠하는 툴박스에서 색칠하는 도구를 꺼내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만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슨 연장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새로 만들고 그리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툴박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실 건데, 지금 화면에 있으신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장통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연장이라는 이 곳에서는 포토샵에 따라가지고 버전에 따라서 여기 있는 툴박스의 메뉴 위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포토샵을 켜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의 기준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저기 영역에 있는 이미지를 어느 영역, 내가 필요한 영역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내가 상품 페이지 필요한 영역에다 갖다 넣겠다 라는 거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두 번째 있는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색상을 변경하고 색칠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글씨를 쓰고 도형을 그리시는 툴, 그 아래는 기타 도구가 되어 있고, 색칠할 때 무슨 색으로 색칠할래, 지울 때 무슨 색으로 지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색깔과 창 보기 모드까지 툴박스에는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선택하기와 우리는 이동하기 부분을 툴박스에서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에서 자주 쓰는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은 의류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픈마켓에서는 상세 페이지에서는 어떤 툴박스에서 툴들을 꺼내서 쓰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혀 있는 것은 글씨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글씨 부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툴박스 중에서 글씨 쓰는 이 글씨 쓰기라는 툴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있으신 여기 같은 경우 끝이 이렇게 둥그렇고 사각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져 있는 이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끝쪽을 이렇게 잘라서 내가 필요한 영역만 사용하겠다 해서 선택 영역이라는 이 툴을 사용하고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이미지가 배경이 깔끔하게 제거가 돼가지고 사진들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 때에는 눕기 작업이라고 하는 펜 툴이라는 요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배치를 해서 위치하시려면 여기 끝에 있는 이 이동이라는 툴을 기본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하죠. 그리고 5번에 있는 라소 툴이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왠지 인형 이미지처럼 위에 탁 달라붙은 형태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형태로 자유형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 라소라는 툴로 해가지고 요 밧줄 모양, 요 올가미 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패턴 형태로 해서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칠하기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우리는 상품 페이지에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잘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실습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기초 선택 툴, 선택 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복사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을 배울 건데, 예컨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메모장이라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글씨가 많이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내가 이 부분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선택 범위를 잡은 다음에 복사, 컨트롤 C라는 단축키로 내가 원하는 영역이 여기다. 그러면 이 영역에다가 어떻게 해주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죠. 이거를 할 수 있는 포토샵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연속적인 부분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 크기대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기능을 같이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원형 선택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 합성하는 거, 마술봉 툴을 이용해가지고 일정 부분만 색 변경하시는 거, 그리고 인형 이미지 만들기, 콜라주 이미지 만들기까지 해서 실습을 하시도록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상품 이미지를 제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포토샵으로 빈 파일을 하나 열 줄도 아셔야 될 거고, 저장할 줄도 아셔야 될 거고, 줄일 줄도 아셔야 될 거고, 늘릴 줄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캔버스를 늘려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4개로 복제한 다음 색깔 바꾸는 것들 한번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합성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2개의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같이 배워보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 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인형 이미지처럼 싹둑싹둑 잘려져 있는 느낌이죠. 이런 이미지로 만드시는 것들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매직봉, 그 마술봉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 빨간색 영역만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 얼굴 부분만 선택해서 얼굴만 따로 떼우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실 겁니다.